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러 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분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견제가 심하죠. 이분에 대해서 권력욕, 탐욕, 최악의 검찰총장, 표리부동, 정치검찰,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석 달 전에 이런 법안을 하나 내놨죠. 검찰총장 등 검사가 퇴임 후 1년간은 선거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총장 출마 제한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자는 그런 법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내년 대선 1년 이상 남기고 3월 4일에 사퇴를 하면서 이 법안을 내놓은 여당 의원들은 닥쳤던 개가 된 셈입니다, 지금. 근데 이 법이 이상하죠, 사실. 왜 검사만 퇴임 후 1년 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것인가? 일반 공직자는 지금 선거 전에 90일 전까지만 사퇴를 하면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여당이 무리수를 둔 게 맞습니다. 이 법이 25년 전에 발의가 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법입니다. 통과까지 됐는데도 위헌 판결을 받았죠. 이게 1996년에 이런 법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퇴임 후에 2년간은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직업 선택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러면서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법이 나올 정도로 검찰총장의 정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죠. 이 검찰총장은 수사 당국의 수장이면서 각종 수사 기밀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사정 업무의 총사령관이죠. 정치권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를 한다는 거, 특히 이제 나와 반대편에 선다는 거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출신 정치한 사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헌정사상 2명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김도원 전 의원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퇴임 후 정치권에 발조차 들인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분이 정치를 하게 된 것도 100%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여당 총재였던 김영삼 대통령, 이분이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이라고 이제 거대 정당도 창당을 했죠. 이때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을 영입합니다. 이때 이재호, 김문수 이런 약간 사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영입을 하고 했는데 이때 김 대통령이 또 김영삼 대통령이 등을 떠민 대상이 있었죠. 고향 부산의 후배이면서 전직 검찰총장인 김기춘, 김도원 두 사람을 총선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검찰총장 같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쉽게 당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때 이제 김도원 전 검찰총장, 총장에서 퇴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에 입당을 한 게. 1995년 9월에 퇴임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바로 민자당, 여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산 금정을 지구당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4월 총선에서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국회에서 어떻게 검찰총장이 바로 국회로 올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어 한다면 현직에 있을 때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나마 김기춘 의원은 검찰총장 퇴임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변호사하고 KBO 총재 이런 거 하면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국회로 왔습니다. 근데 김도원 의원은 이제 사실상 바로 이제 직행을 했으니까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야 합의하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검찰총장 출마 제한법 이게 통과가 돼버립니다. 본회의에서. 근데 결국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나긴 했는데 이렇게 논란이 자꾸 되니까 역대 검찰총장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묵계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제 왜 검찰총장의 정치가 자꾸 논란이 되느냐?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지금 여타 선진국하고 달리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권, 여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검찰총장을 또 그것도 주민들이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같은 이제 선진국들은 검찰과 정치를 이렇게 분리하는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가 못하고 사정 업무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묵계처럼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묵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윤 총장이 묵계를 깬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이 정권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을 정치로 불러낸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사퇴 후에 문재인 정권을 좀 공격을 하고 있죠. 겨냥해서 언론 인터뷰도 꽤 많이 했고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계속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죠. 대선에 나온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국민의힘 야당도 그에게 입당 권유를 뭐 여러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분이 국민의힘이 아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차기 대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그리고 예전 이회창, 뭐 반기문, 고건 이런 사람들처럼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대권까지. 뭐 이런 의견이 사실 거의 반반입니다. 아직 뭐 이렇게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검찰총장 출신의 첫 대권 도전, 이것은 방금 아까 그분들 총리나 감사원장, 뭐 유엔 사무총장 출신 이런 분들의 대권 도전하고는 또 다른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